아, 아. 안녕하세요. 개발자 최민재입니다. 데이터와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제목으로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여러분은 지금까지 리서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셨나요? 적게는 몇만에서 몇십만, 많게는 백만이나 천만 단위까지도 수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서 꺼내고 활용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오늘 저희는 데이터 스페이스가 왜 데이터 스페이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뇌에는 또 저 사람의 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파악하고 거기서 통계를 추출하거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사람을 설명하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없으니 설문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든 사람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 표본 집단을 구성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문 데이터는 복잡합니다. 이게 설문의 로 데이터인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줄 한 줄이 유니크한 한 사람에 대한 정보라서 데이터를 단순화할 수도 없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연산들도 집계연산, 집합연산, 교차분석 같이 복잡한 연산들입니다. 오픈서베이는 다른 리서치 기업들과 다르게 사내에 제품개발팀이 있습니다. 제품개발팀은 사내 리서처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심도 있는 리서치를 진행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기능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데이터 스페이스를 만든다는 것은 오픈서베이 전문가들이 먼저 사용해보고 검증한 기능들을 사용성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꺼내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미 제공해드리고 있는 교차분석, 보고서 AI 인사이트, 변수조합 등의 기능들도 내부 사용자들을 관찰하고 함께 검증한 뒤 사용성을 높여서 외부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꺼내드릴 기능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연결될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한 개의 조사만 분석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진행한 조사를 연결해서 분석하거나 서로 다른 시기에 진행한 조사를 연결해서 분석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픈서베이 내부에서는 같은 형태를 가진 여러 개의 설문을 한 개의 설문처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항과 보기의 형태만 같다면 몇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이 설문들을 한 개의 설문인 것처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은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유저 플로어와 UX를 고민해서 하반기 내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이런 문항도 더 물어봤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픈서베이에는 특정 설문의 응답자들에게만 다시 설문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정 설문에서 어떤 문항에 어떤 보기를 응답한 사람에게만 설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설문을 설계할 때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추가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물어보고 나면 처음에 물어봤던 설문, 추가로 물어본 설문 이렇게 두 개의 설문이 생깁니다. 이 설문들도 한 개의 설문처럼 합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설문에 있는 응답들 간에 이 응답들은 같은 응답자의 응답이다 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만 있다면 버튼 몇 번 누르는 것만으로 설문이 합쳐집니다. 이 기능도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과연 다시 설문을 보내면 응답률이 몇 %나 될까? 의미 있는 정도로 수집이 될까? 오픈서베이는 오베이 패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실한 응답 행태를 보이고 응답률도 높은 오베이 패널은 오픈서베이의 큰 자산인데요. 이 패널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여러분들은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오베이 패널에게 직접 설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기능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려면 기술적인 배경이 함께 받쳐줘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기술적인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둘 다 이름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첫 번째는 효율적인 타겟팅과 분석을 위해서 오픈서베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UTL은 유저 타겟팅 랭귀지의 약자로 타겟팅을 위해서 쓰는 언어이고, VTL은 Variable Transform 랭귀지의 약자로 분석을 위해서 쓰는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들을 DSL, Domain Specific Language라고 부르는데요. 특정 도메인에 맞춰서 설계한 언어를 말합니다. 보통 개발자가 개발하는 언어는 많은 곳에서 쓰일 것을 가정하고 범용적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쿼리 언어인 SQL은 범용적으로 잘 만들어진 쿼리 언어라서 저희가 따로 언어를 개발하지 않고 SQL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도메인에만 맞춰서 언어를 만들게 되면 고려할 것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가독성, 성능 등 모든 방면에서 더 뛰어난 언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 구조입니다. 설문 데이터는 일반적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에 비효율적인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꽤 오랫동안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하긴 힘든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데이터 저장 구조를 바꿔야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검토 끝에 새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와 저장 구조를 결정했습니다. 새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최근 네이버나 카카오 등 몇몇 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클릭하우스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활용 목적에 따라서 실시간 처리 중심의 OLTP, 데이터 분석 중심의 OLAP로 나뉘는데요. 클릭하우스는 제가 직접 테스트해본 OLAP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한 해에 걸쳐서 클릭하우스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는 기능들, 앞으로 제공해드릴 기능들 모두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하면 떼놓을 수 없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서베이는 개인정보 응답 암호화와 마스킹 파기까지 개인정보 응답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기능을 바탕으로 리서치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설문에 걸쳐서 한 패널에 대해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면 개인정보 응답 없이도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데이터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달 말부터 사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 익명화 기능은 수집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설문들의 응답을 익명화합니다. 익명화 기능을 사용할지 말지 혹은 얼마나 기간이 지났을 때 익명화를 할지 모두 직접 설정하셔서 각 회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과 맞추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에 관해서는 AI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는데요. AI가 발전하면서 AI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도 다음 발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AI를 사용하는 기능이 많고 또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AI 보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서베이는 외부 AI 서비스를 사용할 때 해당 서비스가 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학습에 활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사용합니다. 대형 AI 서비스들은 사용자가 이런 우려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미 설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정이 없는 서비스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민감한 정보는 AI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응답으로 설정하신 데이터는 AI 서비스는 물론 저희도 볼 수 없고 오직 고객분들만 보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암호화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범용적으로 설계된 언어보다 특정 목적에 뾰족하게 맞춰서 설계된 언어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데이터를 잘 정리했더라도 그 데이터를 저장한 곳이 윈도우 탐색기나 구글 드라이브라면 여러분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데이터 스페이스는 데이터를 가장 잘 담고 활용할 수 있는 도메인 스페시픽 아키텍처가 되어서
수집, 분석, 관리 등 데이터에 대한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저희가 데이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를 어떻게 구현해 나가려고 하는지 박희연 디렉터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